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시대의 미래 의사교육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같이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40년도 더 된 자동화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핵심인데요. 이게 요즘 의료계 고민에 정말 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혹시 당신이 의료 분야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AI가 우리 전문직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오늘 얘기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분석의 출발점이 된 게 리스베인 브리지의 1983년 연구인데요. 그 유명한 연구죠. 네. 원래는 뭐 산업 제어 시스템이나 항공 분야 얘기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동화의 역설 있잖아요. 네네. 그 자동화가 쉬운 일은 가져가고 그러면서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남겨진다. 뭐 이런 통찰. 이게 오늘날 AI 의료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당시의 통찰이 지금 이 LLM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요즘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LLM들이 그 미래를 살짝 보여주는 일종의 미리 보기 창 역할을 하는 셈이죠.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교육 전략이 뭔가요? 네, 바로 핵심 역량 보존,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때문에 필수적인 기술이 오히려 약해지는 기술 저하, 디스킬링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술 저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의대생들이 초기 단계부터 그냥 AI 챗봇에 너무 의존해버리면요. 스스로 가설을 세우거나 논증을 구성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을 건너뛰게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답만 빨리 얻으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임상 능력의 그야말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설 연역 추론, HDR이라고 부르는 이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가설 연역 추론 능력 중요하죠. 네. 실제로 몇몇 연구를 보면 학생들이 문제중심 학습, PBR 같은 거 할 때 근거를 들어가면서 논증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AI를 섣불리 도입하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뭐 신체 검진이라든지 스스로 진단을 내리는 추론 능력, 또 치료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기본적인 능력을 아주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AI를 도입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능력을 평가하거나 개선하는 도구로서 활용하는 식으로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궁금한 게 AI가 너무 쉽게 답을 그냥 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평가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전략인 과제 재설계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과제 재설계요? 네, 한 가지 방법은 아예 AI를 사용하기 좀 어렵게 과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추론 과정을 전부 기록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상당한 개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진다거나 아, 과제 중심 평가 같은 거군요. 그렇죠. 또는 매우 창의적인 그런 개방형 문제를 내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동료들과 반드시 상호작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협업 활동, 뭐 즉석 구두 발표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겠죠. AI를 일부러 못 쓰게 하는 방향이군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접근법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AI 도구를 활용하게 하는 거예요. 아, 오히려요? 네. 쓰게 하되 학생들한테 AI가 내놓은 결과물 있잖아요. 거기서 오류나 편향을 비판적으로 찾아내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 뭐 예를 들어 자, AI가 이런 진단 계획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뭘까요? 이걸 임상적으로 더 타당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하. 이런 식으로 하면 핵심 역량도 지키면서 동시에 AI 시대를 대비하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AI 결과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 여기서 그 감시의 함정, 모니터링 트랩이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AI가 완벽하지 않아서 심지어 의료적 환각, medical hallucinations라고 불리는 아주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요. 이거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AI가 만들어내는 오류의 종류가
정말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오류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냥 단순히 사실이 틀린 정보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오래된 가이드라인을 최신 정보인 것처럼 인용한다거나 전혀 관련 없는 사실들을 막 엉뚱하게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뭐 가짜 상관관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 없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나요? 네,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은 출처나 임상 지침 같은 걸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제시된 추론 과정 자체가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런 불완전한 추론 사실 같은 형태도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이걸 그냥 수동적으로 모니터링만 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즉 AI 리터러시예요. AI 리터러시? 네, 그리고 효과적인 프롬프트 기법, 예를 들어 뭐 리액트 프레임워크처럼 단계별 추론버 실행을 같이 요구하는 방식을 알면 오류를 좀 더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 단순히 도구를 쓰는 법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도구의 한계나 오류 가능성까지 깊게 이해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다시 베인브리치의 통찰, 그 자동화의 역설로 돌아와 보면요. 또 어떤 중요한 점을 짚어주고 있나요? 네, 베인브리치 논의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인데요. 그 역설의 핵심은 자동화가 주로 일상적이고 뭐랄까 예측 가능하고 쉬운 작업들을 대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복적인 일들. 네,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비정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엣지 케이스를 처리해야 하는 더 어려운 역할을 남긴다는 거예요. 아, 의료 분야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를 들면 환자마다 다른 복잡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탐색해야 할 때 네네. 혹은 아주 미묘한 비언어적 신호까지 읽어내야 하는 의사소통 상황, 깊은 공감을 표현해야 할 때 또 환자와 함께 어려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건 현재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고도의 인간적인 영향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나오는 게 세 번째 전략. AI가 할 수 없는 것, 즉 인간 고유의 역량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교육과정이 그래서 복잡하거나 좀 이례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학습, 고도의 의사소통 기술 훈련, 또 AI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법, 다른 전문자들과의 협업 능력 강화 같은 이런 인간 고유의 역량 함양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AI가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부분에 집중할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AI가 의사에게 인간적인 돌봄에 집중할 시간의 선물, gift of time을 줄 수 있다는 시각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야,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인간적인 역량이 중요해진다니.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통찰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AI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전략인 AI 실패 시 인간 개입 훈련과 관련된 이른바 루프 이탈 위험, 아웃 오브 더 룹 해저드 문제입니다. 루프 이탈 위험이요? 네,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게 평소에는 잘 돌아가지만 예상치 못하게 복잡한 고장 상황이 발생하면 갑자기 인간의 개입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그동안 시스템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늦고 관련 기술도 좀 저하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의료 AI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진단 지원 도구가 중요한 치료 결정 단계에서 갑자기 오류를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의사는 당장의 임상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동시에 AI가 왜 오류를 내고 있는지 빠르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네,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평에서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의도적으로 결함을 포함시킨 LLM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일부러 오류를 넣는다고요? 네, 예를 들어 뭐 검사 결과 값을 입력할 때 단위를 잘못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폐기된 오래된 지침에 기반해서 답을 하게 만든다거나 특정 편향을 유도하는 프롬프트를 주는 식으로요. 아, 네, 이런 식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학생들이 AI의 오류를 직접 식별하고 해결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하는 거죠. 상당히 실질적인 훈련 방법이네요. 네, 이걸 통해 궁극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 그리고 AI에 의존하지 않는 강력한 독립적 추론 능력,
마지막으로 AI의 작동과 그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능력이네요. 자, 그럼 오늘 논의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미래 의료 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핵심 역량, 즉 기본기를 잘 보존하고 AI는 시기적절하게 통합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둘째, AI를 그냥 믿고 쓰는 게 아니라 그 한계와 오류 가능성을 아는 AI 리터러시를 키우고 비판적으로 감시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그렇죠. 능동적인 비판이 중요합니다. 셋째,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역량, 예를 들면 복잡한 문제 해결, 공감, 소통, 윤리적 판단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네, 인간적인 돌봄의 가치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AI가 실패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인간이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4가지 핵심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교육 역시 선제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LLM 같은 AI 도구들을 교육 과정에 신중하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통합하는 것은요, 미래의 의사 AI 협업 환경에 필수적인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 능력을 개발할 아주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AI가 많은 일상적인 임상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더라도 결국 인간의 깊은 판단과 따뜻한 공감이 필수적인 의료의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는 그런 의사를 양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작업을 자동화함에 따라서 당신의 전문 분야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더 가치가 높아지는 인간적인 기술이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그런 역량이 기술 발전 때문에 조금씩 희소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더 연마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